박다임님 타요일 좋아요. 옛날에 타요라고 애들 좋아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타요일. 다 아십니다, 저 청취자분들. 목요일 출근이 제일 힘들었는데 테디님 시교라 그리고 특히 목요일 타짜님들 덕분에 힘들 출근길 귀라도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인생을 건 한판평론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맥성치사회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0470님이신가? 새싹 청취자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0670님 정치쇼 이번 주부터 듣고 있는데 김태현님 말투가 재밌네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사실 더 재밌게 할 수도 있는데 민 PD 기절합니다. 우리 민 PD에게 양복을 입힐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예쁜 말로 하는 방송. 공정방송. 예쁜 말로. 요거. 말은 예쁜 말로 하는데 저 예쁜 주제는 없어요. 여의도 타짜는 원래. 다 양당에서 다 골치 아픈 주제들만 합니다. 저희는. 이거부터 좀 해보죠. 법카. 법카하고 예산 유용 관련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 6번째 기소가 됐고 재판을 5개를 동시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병합이 돼가지고 이게 경기도 지사 재임했을 때 법인카드하고 이제 도 예산 요거 이제 1억 600 요거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요건데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 무덤 끝까지 기소장을 들고 경찰이 쫓아오겠다 이재명 대표라면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가 거의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개탄스러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경기도 예산 유용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인지를 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해버립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검찰이 조사도 안 해요. 그냥 검찰이 심정적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소가 있나?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게 관행적으로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예전에 도지사와 도지사 배우자가 결국에는 공식 일정들을 같이 했습니다. 못 가는 부분들을 배우자가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배우자 팀들이 일부 임명이 안 돼서도 존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일정을 갈 때는 차량이 제공이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용인이 됐던 부분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그럼 이재명 대표만 죽이면 된다 그거예요.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은 검찰이 이 기소에 대해서 좀 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전국의 광역 단체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정책 기소라고 비판할 여지가 없다. 박타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법 집행의 형평성, 공정성 이런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형평성의 문제. 결국 이제 정적의 죄는 끝까지 파헤치고 권력자의 죄는 뭉개고. 이게 이제 비단 이 사건만은 아닌데 이 사건이 두드러지게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이유는 경기경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 불송치 했는데 이걸 이제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검찰이 다시 컨트롤하겠다. 이 의지를 가지고 파헤쳤는데 좀 아까 이제 서영주 대변인 얘기했듯이 직접 증거를 못 찾았어요. 압수수색 수없이 하고 또 관련자를 수없이 소환해 가지고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을 것이다. 도지사가 몰랐을 리가 없다. 이거 가지고 기소를 한 건데 좀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인지 사건은 아니에요. 제보자가 있어서 그렇죠. 그 제보자의 제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검찰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고 이걸 털었다. 그것도 이재명 지사건만 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런 거죠. 이를테면 원희룡 지사, 제주지사 법인카드 논란도 나왔었어요. 그 사용 내역을 보니까 이거 그려놓으면 제주 맛집 지도다. 저 대선 그리고 쪼개기 사용 흔적도 너무 많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논란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에는 이제 공소권을 편의적으로 행사하고 그 이재명에게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대는 거 아니냐. 국민권익위도 그래요. 이걸 이제 검찰에 보냈는데 명품백 사건은 국민권익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검찰에서 스스로 수사심의 열어가지고 터는 형식을 취했지만 국민권익위는 그 명품백 사건 내부에서 논란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근데 이건 보냈다는 거죠. 게다가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미 뭐 5건의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또 이것까지 그것도 이런 시점에 얹어가지고 예. 끝까지 하겠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거는 검찰이 법 집행에 있어서 최소한의 형평성을 상실했구나. 예. 근데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예.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윤타짜 결국 네. 우리 서타짜고 박타짜의 비판을 하나로 요약하면 여사는 요거 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 예. 얘기인데요. 뭐 불만이야 가질 수 있겠죠. 기소되는 게 뭐 좋겠습니까? 예. 근데 이 사건은 뭐 직접 증거가 없다, 너무하다라고 하지만 예. 공익제보자의 절절한 사연을 접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걸 넘어가요? 원희룡 지사 건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많이 회자될 만큼 이재명 대표 건과 비교될 수 있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네 쪽이 원희룡 지사는 가만히 두고 왜 우리 쪽만 가지고 하느냐는 논리는 예. 굉장히 피상적이다. 이 내용은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법원 판단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원에서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뭐 무죄를 주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걸 지켜봐야지. 기소 단계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여야가 갈린 이후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장타짜한테 궁금한 건 이게 이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그냥 1심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랑 검찰이랑 알아서 공방 벌이고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고 그걸 저희가 따질 건 아니고 지금 이 정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재명도 지금 요거로 기소된 게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의 호재예요, 악재예요?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거 물어봐서.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봐야죠. 네. 그러면은 공적 권한을 가진 경기도 지사가 법인카드를 이용했다라는 것, 특히 사모를 통해서 이용했다라는 것, 관용차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 법인카드 이용이 세탁비 내고 과일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고 이거를 그러면은 그래 야당 대표니까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니까 그래 김건희 여사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발견돼도 기소하지 말아야지.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조사 안 하고 수사 안 하는 건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걸 눈 감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법의 공정성, 형평성에 오히려 더 맞지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거 수사 의뢰했어요. 자기네가. 아 그래요? 네, 이 법카 유용해가지고 맞아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이걸 경기도에서 수사 의뢰했다니까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뭐 김동연 지사도 이거 검찰 기소한 거 유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인데 검찰의 이제 공소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 팀이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을 전담하면서 사적 소비의 예산을 운용했고 사적 용도로 지출한 예산을 공적 용도로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 지출 결의하기도 했다. 이거 범죄 행위 아니에요? 이거 그럼 가만히 있어요? 처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행위는 범죄 행위인데 대상의 문제지요. 네? 아니 그런 이중잣대를 하는 게 맞냐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기소라는 거는 법과 증거에 따라서 이 사실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모님 팀에 대한 그러니까 김혜경 씨에 대한 이 어떤 여러 가지 법과 유형을 사전에 인지했고 이걸 쓰라고 했고라는 부분들을 입증을 하고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알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저는 검찰의 이 보도자료에서 왜 이재명 대표를 망신주기라고 봤냐면 통상 관용차를 유용했다고 쓰는 것인데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게 뭐냐면 네. 그 적시를 한다는 것은 이런 고급 사치스러운 자동차를 사용했다. 배우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한 이 어떤 검찰의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기소의 의도가 너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표나 혹은 그 가족의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그에 대해서 봐주기를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고 현저하게 법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하는 거고 대통령 부부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접근조차 못하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이제 여권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잣대와 그런 기준으로 형평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반쪽짜리 한눈 감고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이 행위들은 사실은 별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대선 때 사과를 했잖아요. 행위 자체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김혜경 여사를 서포트하던 배모 씨라는 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한 거고 물론 그거는 본인 지시받은 게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한 거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루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것 때문에 대선 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 거는 대장동, 백현동 이런 큰 사건, 매우 복잡한 사건 이게 아니고 이건 너무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딱 떨어지는 때문에 거. 이미 이제 이걸로 인해서 악마화가 됐는데 사실은 비슷한 맥락에 있는 그 혹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일들이 이 권력자의 주변에서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건 싹 눈 감고 그거는 뭉개고 이 한쪽은 현미경을 들이대고 끝까지 파는 이런 식의 수사 관행이나 그런 모습이 게다가 직접 증거가 뚜렷이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소환됐던 경기도 공무원 이재명 지사 지시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그건 직접 증거로 확보한 거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일단 기소해 놓고 정황이나 추정에 근거해서 재판 단계에서 보자. 왜냐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거든. 이미 악마화 됐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사를 하는 게 과연 이 공정, 법치, 형평 여기에 맞느냐. 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 당연히.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를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경기도지사가 모르게 사모가 쓴 것. 그럼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행정의 달인이라면서요. 그렇게 예산이 1억 6천 정도 유용이 되고 사적으로 이용됐는데 지사가 몰라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감사를 해보니까 60건에서 100건 정도의 사적 유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배임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까지 했어요. 민주당 출신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거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그겁니다. 이제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얘기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법인카드의 전반적인 어떤 유용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법인카드를 누가 썼냐고.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누가 썼냐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법인카드가 한 장을 가지고 돌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사의 이름으로 해서 각 부처의 법인카드가 업무 추진비를 쓰도록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보좌관 때 국정감사 많이 해보는데 거기 보면 법인카드 잘못 쓴 부분들 매년 두드러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도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법인카드 부분에 지적을 당하고 행정조치를 당하고 제재를 받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편을 든다는 게 아니고 그 행위는 잘못됐죠. 그러니까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법적 잣대로 받았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직접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검찰이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소할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요? 민주당이 포카 쓴 거 가지고 뭘 기소까지 해 막 이런 식의 논리로 공격을 하잖아요.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는 그 자리에 한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청문회 때 어떻게 했어요? 법인카드 가지고 빵 사 먹었네, 뭐 해장국 사 먹었네, 7,000원짜리 뭐 사 먹었네. 그러면서 당신은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어, 당신 그만둬 이렇게 공격까지 했잖아요. 기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는 그렇게 자기네 그거는 편을 그런 형평성의 잠깐만.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도 인식을 하니까 윤석열 정권 지지율 낮아지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잘못했는데 이쪽 알겠습니다. 기소 안 했으니까 이쪽도 기소하지 말아야지. 이게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 자체를 논할 기준이나 근거가 이 검찰은 없어요. 없는 자, 것도 말도 안 되는 인정하는데 소리예요.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이 네. 저렇게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자,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 야. 검찰이 오죽하면. 더 하고 싶으신 얘기는 시간 많아요 오늘. 본방 분가도 또 하고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윤희석 대변인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다 지나갔네. 나중에 예. 하시죠. 예. 자, 이 얘기해 볼게요. 한동훈 민주당 대표 얘기해야 돼요? 어? 뭐요? 뭐? 아니 저기 윤희석 아니, 대변인님. 저기 저기 왜 끼고 그러세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에 하나 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또 기소됐고 요 이제 플랜 B가 필요하냐 물밑에도 논의되고 있냐 요거거든요. 이 네 명 중에서 가장 외부자인 윤타짜의 시선으로 먼저 좀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죠. 민주당에서 네. 실제로 요 플랜 B라는 거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거 요게 움직임이
지금 겉으로는 없거든요. 진짜 물밑으로도 없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아니면은 아닐 걸 뭔가는 지금 준비할 걸 이런 느낌이에요. 후자죠. 아 그래요? 벌써 구체적인 기사들이 살짝 나오잖아요. 기사는 그냥 기자들이 쓰는 거지. 기자들이 쓰는데 취재 없이 쓰겠습니까? 물론 원외 인사 발의라고 하지만 제가 정말 속으로 야 내 생각이다 생각한 게 푸틴 메드베데프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 중앙일보 예. 기사.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메드베데프.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황은 안타깝다 하면서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의 대리인으로서 이재명 정신을 계승해서 가겠다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네. 그 사람은 분명히 내가 되면 즉시 사면 복권시키고 이재명 32년 대선은 무조건 이재명으로 가는 식으로 간다. 뭐 이런 게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푸틴 메드베데프가 나오더라고요. 자 푸틴 메드베데프 모델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푸틴이 러시아 헌법은 2번 이상 못하게 돼 있어서 2번 대통령하고 한 번을 자기가 총리 내려가고 자기가 총리시켰던 메드베데프를 4년 대통령 한 번 시켰다가 다시 대통령으로서 개헌을 해서 지금 3번째 하고 있잖아요. 예. 뭐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있는데 중간에 징검다리 하나 넣는 거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그게 누구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누구? 이따 본방보일 가서 하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친명에서는 뭐 김민석 정청래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예. 많은 분들이 그게 될까? 뭐 유시민 전 장관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 후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후사? 예.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너무 세져서 예. 뭐 삼총 삼김 얘기하지만 대중적 인지도나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에 비견할 바가 아니라는 자체 판단에 따라 예.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하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을 땡기면 땡길수록 땡기고 싶어 하겠지만 어렵다 더. 없는데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내부자. 네. 서타자. 요 윤타자 요 분석 어떻게 봐요? 오늘 저 중앙일보 기사에도 요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청래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 유시민 전 장관 이름도 그 기사에는 나와요. 언급은 돼 있습니다. 푸틴 메드베데프 모델들 뭐 이제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예. 일단은 변화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뭐 플랜 B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더라도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어떤 일극 체제라는 비판하에서도 연입을 했고 예.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심 선고를 예측하면서 뭐 어떻게 나올지 몰랐으나 예.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움직임이 가속화될 공사는 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등에 업고 내가 또 이재명 대표 이렇게 하겠다. 근데 정치는 생물이에요. 맞아요. 지금 분석하기에는 그게 가능할 것 같으나 이게 3달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정치가 어떻게 변할 줄 압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분석은 그게 맞을지 모르나 푸틴 메드베데프 모델이 현재 예, 맞을지는 모르나 예. 이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예.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사필 규정이잖아요. 모든 게 이제 구부러지면 바르게 오는 것들이 이게 기본적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의 예측들이 예. 6개월이나 1년 뒤에 그대로 맞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다시 어떤 그때 필요한 현상들과 구심점들이 생겨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래 보입니다. 아니 근데 예. 플랜 B 얘기가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움직이면 죽인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죠. 예. 원래는 기소만 돼도 직에서는 물러나서 아하. 결백을 입증하고 예. 다시 이제 정치 일선에 복귀하거나 그게 관행이고 원칙이었어요. 근데 그런 관행이나 원칙이 다 깨진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예. 그리고 지난 총선 거치면서 지나치게 당을 일극화, 일색화 시켜놔서 이재명 대표 이외의 대안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데 자 그러면 계속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 가지고 정말 이제 위기 상황이 내몰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의가 나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해요. 오히려 당 차원에서 이를테면 이제 당내에 이런저런 계파도 있고 뭐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건강한 토론들을 유도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움직이면 죽인다.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는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 푸틴 메드베데프 모델이라는 거는 그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 마피아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푸틴이라는 마피아 두목이 잠깐 자기가 내려놓으면서 자기 부하 하나 올려놨다가 다시 자기가 올라가고 그 모델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이른바 플랜 B 관련해서 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 마땅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플랜 B로 거론되는 비주류들이 자생력이 없어요. 당내에서 자생력이 있으려면 예. 확고한 자기 노선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확고한 조직적 기반이 있어야 되고 확고한 인물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셋 다 아니에요. 삼김 삼총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충 은퇴하신 분들이거나 은퇴 길목에 있는 분들이거나 은퇴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대충. 대안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이런 논의를 봉쇄하겠다. 이건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장타자. 민주당을 민주정당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예. 의아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위증교사든 선거법이든 2심에서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라는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 근데 지금은 2심 전까지는 그 소리를 내는 순간 완전히 매장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최민희 의원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할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평론은 플랜 B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물밑에서도 없을 것 같아요. 얘기는 안 해도 물밑도 다 알아요. 그 물밑에서 했다 그러면 아마 더 죽임을 빨리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아니 그래서 저는 예. 그 비주류가 자생력을 못 갖고 있어요. 예. 기반도 잃었고 또 주류가 독주할 때 그거를 치열하게 견제하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됐었는데 안 했잖아요. 눈치 보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에토스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비주류들이. 예. 그러면 방법은 뭐냐. 주류의 방향 전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플랜 B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주류의 방향 전환일 거다. 그게 뭔지는 광고 듣고 얘기할게요. 앞서 이제 민주당의 플랜 B 포스트 이재명 얘기할 때 그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던 그 푸틴 메드베데프 모델 요거는 박타짜는 21세기의 대한민국 말이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메드베데프 다음에 푸틴 또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예, 근데 푸틴이 메드베데프 지명한 것처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본인이 피선거권이 없어졌을 때 본인의 후계자 그 당 대표든 대선 후보들을 거의 이재명 대표가 낙점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비명에서 치고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네.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당내 근데 비주류,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홍천 의원 저랑 인터뷰할 때 점 하나 찍은 사람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비주류가 그 뭐랄까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예. 그런데다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동시에 때문에 포스트 이재명은 결국에는 주류의 방향 전환밖에 없고 주류를 움직이는 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대한 당원들의 동정 여론까지 포함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이제 비주류에게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눈치 보고 죽인다고 하니까 입 다물고 이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난 총선에 전부 다 입 다물고 그 상황 쉬쉬하고 회피하면서 자격을 다 잃었는데 네. 거기서 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어느 시점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날 때까지 이거 옳은 태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결단할 때 그 포스트 이재명의 구도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의지나 선택에 달려 있을 거다 그렇게 봐요. 저도 좀 잠깐 덧붙이면 좀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푸틴의 사례와 비슷한 게 김어준 씨가 한번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낙점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낙점해서 당내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예.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집권입니다. 그러니까 집권이라는 거는 강물에 민심의 강물에서 바다로 나가야만 집권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민주당이 우물 안에 갇히는 거예요. 흐를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를 이재명 대표가 그런 처지가 됐다 해서 찍은 사람이 또 후보가 돼서 당내에서 또 뭔가의 팬덤에 어떤 올라타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우물 안에 스스로 갇히는데 어떻게 민심의 바다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는 순간 민주당은 집권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용인할 수는 없어요. 많은 구성원들이.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타자가 얘기했던 김호준 씨가 본인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 요거 기사가 많이 됐던데 요 얘기입니다.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요거는 뭐 이제 뭐 조기 대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언급하는 거겠죠.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다음이 된다.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논리가. 네. 장타짜는 피식 웃었어요. 요 얘기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사회도 아니고 예. 뭐 누굴 지명한다고 해서 하는 왕조시대 국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죠. 이재명이 지명하고 김어준이 띄우면은 민주당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고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타짜 누가 될 것 같아요? 포스트 이재명. 김경수 전 지사도 뭐 그렇죠. 유력 귀국하면은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김동연 지사도 뭐 움직이고 김부겸 전 총리도 하고 있고. 근데 비명 쪽이네. 아무래도 저 장타짜가 얘기하는 분들은. 친명은 없잖아요. 누구 있어요? 그럼 뭐 정청래, 김민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대중성이 예를 들어서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워낙 팬덤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몰아주고 지명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조홍천 의원이 점 하나 찍고 돌아온 사람 될 거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미는 사람, 찍은 사람이 될 거라 이 얘기거든요. 대선은 당 대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찍은 사람이 당 대표는 될 수가 있을 텐데. 대선 후보까지는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광범위한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대중성 없이 인지도 없이 지도자감이라는 평가 없이 그냥 이재명 대표가 찍으니까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는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 선출의 룰이나 또 그동안에 뭐 당원 당규 이런 걸 개정해가지고 어쨌든 과거의 민주당은 굉장히 다르게 지금 제도도 만들어 놓고 기반도 많이 바뀌었어요. 당원 기반도. 때문에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자기 포스트 이재명을 낙점한다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류가 방향 전환을 잘하면 그게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주류가 워낙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주류가 자생력을 가지려면은 제가 보기엔 당 안에서는 안 됩니다. 당 밖까지 염두에 두고 판을 새로 짜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져요. 옛날 새로운 미래? 아니 뭐 옛날 새로운 미래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가능성까지를 열어두고서 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현재 당내에서는 불가능하고 그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선의를 가지고 정권 탈환이라는 후계 구도를 잘 짜고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도록 이를테면 당원만이 아니고 이제 국민들의 지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 방안일 수 있어요. 민주당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엔 호남의 민심의 흐름일 것 같아요. 그래요?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 안 되겠다. 플랜 B 해야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 2027년 대선 후보 못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후보에 대해서 논의가 많아지고 거기서 누군가 하나를 딱 밀어주기 시작을 하면 민주당도 그거는 못 막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 호남 말씀하시길래 지난 총선 비례 때 조국 신당이 호남에서 1위한 거를 염두에 둔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남이 생각하는 감정은 뭐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권력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윤타짜가 이제 민주당 얘기가 이제 끝나고 국민의힘 얘기해야 되는데 윤타짜 시간이 왔습니다. 많이 쉬셨죠? 네. 자, 지금 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아침 윤타짜 조선일보 보셨어요? 정치면? 봤죠. 어떤 사실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 관한 기사인데 오늘 조선일보 정치면 제목입니다. 최대 화제는 김 여사도 명도 아닌 당원 게시판 미스터리. 이게 이제 오늘 궁금해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요거 논란이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넘었죠. 일주일 좀 넘었나? 하여튼 뭐 2주는 아니고 지난주부터 시작됐으니까 이 논란은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를 지을 만한 결정적인 어떤 뭐 발언이나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분리해서 저희가 그 발언을 들었잖아요. 일단 동명이인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가 아닌 걸로. 일단 사실관계는 동명이인 한동훈은 동명이인이지 한동훈은 아니고. 그렇죠. 욕설은 다 그 한동훈의 명예,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아이디로 쓴 게 다 욕설이고, 근데 그거는 당 대표 한동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건데 가족 명의로 가족의 이름으로 올린
뭐 링크라든지 약간 글도 좀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과연 작성자가 누구냐. 어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는 지금 검증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예. 당에서는 수사 의뢰를 했고 어허. 예. 수사 결과는 나오려면 멀었고 뭐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다. 네. 이 박타자 예. 이 논란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개파 갈등으로 좀 번지는 것 같은데. 친한 친윤이 예. 뭐 겉으로는 뭐 봉합 화합 이러지만은 앙금이 큰 거죠.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결과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쪽도 있는 거고. 예. 한 대표가 당내를 확고한 리더십을 못 갖고 있는 것의 방증이라고 보고요. 당내 장악이 완벽하게 안 됐다. 이런 전혀 안 된 거죠. 완벽하게가 아니고. 예. 근데 좀 이상해요. 좀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동훈이라면 이제 이런 논란이 일으면 분명하게 매듭을 지었을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설명이 필요한 건 설명하고 그랬을 텐데 회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다고만 얘기할 뿐이지 가족들의 논란. 정황이 저는 뭐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는 정황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가족 명의의 그런 그 아이디로 1분 단위로 계속 비슷한 유사한 유형의 글들이 올라오고 그게 이제 논란이 시작되니까 싹 사라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무감사 수사 한다는 게 약간 누워서 침 뱉기 결과가 나올 거고 뭐 뾰족한 대책이 없을 텐데 한동훈 대표가 그냥 밝히면 됩니다. 본인이 경위 파악을 해서 가족들한테 확인해 보고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내에 이 온라인 게시판을 관리하는 담당자도 알 겁니다. 대충. 그러면 그 상황도 점검해보고 해서 본인이 밝힐 거 밝히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하면 되는데 한동훈 대표의 침묵이 제일 이상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 침묵이. 근데 한 번은 털어야 된다. 털지 않고 이거 그냥 가면은 계속 이제 한편으로 악재를 키우는 게 될 거다라고 봐요. 근데 설사 이게 한 대표 가족 중에 누군가 그걸 했다 그래서 그럼 한동훈 책임이다. 당대표 그만둬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자해지해야 되는데 평소에 한동훈과 다르게 피한다. 이게 이상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장타자는요. 저렇게 애매모호한 모습 보이는 것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가족이 연루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의뢰가 됐으니 그냥 우리 수사 협조 안 하고 질질 끌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보여진다. 네. 안 그러면 왜 저렇게 그냥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막 도망 다니다시피 취재진을 피해 다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그냥 확인하고 사과하고 연루돼 있다면 그러고 끝내는 게 맞아요. 자꾸 그렇게 도망 다니는 모습, 회피하는 모습 보이니까 인간말종 장해찬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서 이번 주에 나 방송 20번 해요. 나 이거 가지고 백과사전이에요. 나 정말 뭐든지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 걸 계속 두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그냥 딱 끊고 잘못하면 되는데 이 검사 출신 분들은 뭐 사과를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솔직히 뭐 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처음 문제 생겼을 때 당에 확인해 보니 연루가 됐네요.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당대표로서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질게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요. 근데 이거 질질 끄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건 아니니 끊고 가라. 이게 두 타짜 얘기.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뭐 업무방해 얘기도 하던데 매크로로 돌리지 않고 그냥 가족 그냥 아이디 가지고 한 건데 뭔 법적 예를 책임을 들어서? 질 수 있겠냐고요. 사과하면 돼요. 그냥. 그래요? 근데 윤 대변인 그렇게 건의하세요. 허타체 얘기 사실관계를 듣고 이제 모르는데. 윤 대변인. 근데 한동훈 대표가 하나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보면서 배우셔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정치는 절대 꼬리를 내리면 상대편이요 그걸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윤석열 대통령 친윤과 각을 세웠을 때 더 세게 나가서 관철시켜 놓고 나서 유화책을 가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이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어줍지 않은 사과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꼬리를 내리니까 그 뒤에 이제 당원 게시판 부분들이 세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등장인물을 보세요. 등장인물이 보면 이거는 한동훈 죽이기입니다. 친윤 쪽에서 대표적으로 장해찬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천하람 의원 입에서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선임행정관. 예,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800만 그렇죠. 원. 그러니까 여기는 김건희 여사 쪽이고 친윤 용산 쪽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등장인물을 보면 결국 한동훈 대표를 이번에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 별건 아닐 수 있으나 당내에서 뭔가 입지를 확 쪼그라뜨리겠다라는 의도는 분명한데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걸려 있으니 우물쭈물한 부분이 있는 거는 같아요. 예전 추정컨. 예, 추정컨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연관이 없을지언정 가족이 진짜냐 아니냐는 지금 인지하고 있다. 라는 가정 인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밝히기에는 가족을 정치에 끌어들이기 싫거나 아니면 두 번째 가족들이 어떤 동기에서 그런 게시판에 그런 글을 올렸는지가 드러났을 때는 지금 현재 용산과 한동훈 대표의 어떤 갈등이 더 포괄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시간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언을 드리자면 이거는 그냥 딱 끊고 가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계속해서 많은 공격만 받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잔매 장사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이 관련이 설사 돼 있다면 파악해 본 바 이런 것이었고 가족들이 이런 어떤 서운함 속에서 게시판에 올렸으나 이거는 익명 게시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끌면 불리하다. 자, 윤타짜. 네. 제 눈을 바라보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세타짜 얘기 잘 들었죠? 자,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세타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사실관계를 모르니까요. 그거 아무도 모르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가족 중에 누구가 연루가 돼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얘기 잘 지어낸다 또는 그럴 수도 있겠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럼 전 몰라요. 아, 예. 그래요? 모르잖아요, 우리.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니 가정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 가족이 연루가 안 돼 있으면 저기 당에서 확인해 봤는데 가족이 연루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부당한 공격하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끊고 가면 깨끗하잖아요. 왜 못 하겠냐고. 이제 세타짜가 그렇게 가족이 연관됐다고 추정하는 근거는 한동훈 대표 침묵 요거 온 것 같아요. 그거죠, 세타짜 얘기 다 그거죠. 들어보니까. 예. 그럼 지금 한 대표는 왜 침묵하고 있다고 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억이 안 나요. 결론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라 기억은 다 나요.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게 여러 명이잖아요. 뭐 한 명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족이 다 관여돼서 어머님 이름부터 쭉 막 다 공개되고 이런 상황을 본인이 피하고 싶은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얘기는 천하람 의원이 뭐 얘기한 거 들으면 무슨 제보를 받아서 얘기를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속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야 이거 내가 어떡하지? 이거 인정하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아무 발언을 안 한다. 그렇게는 안 보여요 또. 그렇게 단순하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족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입다 뭐 이건 아닐 거다. 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더 오래 끌면 안 돼요. 그럼요. 더 오래 끌면은 그런 어떤 의심이 더 짙어지고 그리고 더 흔들리게 됩니다. 당 안팎에서 더 흔들 거고 이걸 가지고. 예.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끊을 건 끊고 또 여기에 어떤 음모론적인 뭐가 개입돼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수사에 맡기고 뭐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너무 커졌어요. 초기에 그냥 진화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커졌고 아니 당내에 뭐 중진들까지 나서가지고 수사해야 된다, 뭐 규명해야 된다,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어쨌든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수준에서든지. 근데 웃기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인데 경찰에서 서버 보존을 요청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 하세요. 하세요? 예. 자료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안 해.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경찰이 국민의힘 당사로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여당 당사는 경찰이 지키고 있어. 어느 경찰은 압수수색하러 들어가고 어느 경찰은 당사를 지키고 있어. 경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야. 예. 이런 웃긴 현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경찰들이 빨리. 안 맞고요. 그러니까 그게- 윤희석 대변인이 맞는 거예요. 정식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누구 때문이냐? 한동훈 대표 때문에 당이 혼란스럽다 이런 책임들. 그다음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어서 한동훈 대표를 꼬리를 내렸으면 이제 머리도 수그려라.
라는 여러 가지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서의 주도권. 저는 용산이 그런 저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흔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 100%, 2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을 제가 100번 양보해서 정치에 연루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마음에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분명히 끊고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좀 다른 이야기 앞서 이제 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천안 의원이 얘기했던 그 강기훈 선임행정과 관련 이야기, 요 당무 게시판 관련해서 그거는 저 본방불가에서 할게요. 예. 서타자와 박타자가 제기했던 뭐 용산 관련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방불가에서 하기로 하고 한 2분 남았는데 홍철호 수석 얘기 좀 해볼까요? 짧게. 운영위가 있었어요. 해야죠. 예. 얼마 전에 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 부산일보 기자가 이제 아이고 뭐를 사과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야당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홍철호 수석 기자가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세요. 저희가 사극을 좋아하거든요. 보통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고개를 쳐드느냐. 감히 고개를 숙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예.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 그런 느낌이에요. 무례하다. 우리 대왕 마마에게 어디서 그런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냐. 저는 그런 말을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정무수석에 입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실의 참모들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이 해명을 잘못해서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부르는 경우가 지금 많았잖아요. 골프 논란도 마찬가지였고 전부 다 엑스맨들 같고 이분들이 국민들이 지금 정권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아니고 대통령 심기 경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죠. 그런데다가 약간은 이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게 그럴 만큼 이 정권이 권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권위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뭐 동네 애들까지 다 욕하는 정권이 됐고 무슨 참이슬 정권 아니에요. 참이슬 도수가 지지율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저런 택도 없는 얘기를 합니까? 근데 주제 파악도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내타짜 여기서 인사하고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내타짜 수고하셨어요. 가지 말고 본방울 가서 만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